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의 무당층, 부동층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 과거 선거에서는 선거 2주 전에 무당층이 대개 24%, 25%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30%. 전화 응답률이 2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침묵하는 다수들을 생각하면 무당층, 부동층이 최고 38%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번 4.15 총선의 승패는 이 30%, 최소 30%에 해당되는 무당층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결론적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정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거 역대 중요한 선거에서 무당층의 투표 성향은 어떤 경향을 보였는가? 선거 2주 전보다 막상 투표일에는 그 당시에 약세로 보여지고 있는 정당들, 그러니까 야당 정당들에게 더 쏠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국갤럽의 자료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그래픽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그래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년 전에 2016년에 20대 총선을 보면 선거 2주 전에 무당층이 25%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25%가 막상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쪽으로 더 쏠렸는가? 새누리당, 당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약 4%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끔찍했던 이 공천 파동 영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12%에서 26.7%로 약 2배 이상이나 폭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안철수가 보여줬던 결기, 김종인 당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뛰쳐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지만 민주당과 다시 합치자. 결국 당신들은 선거에서 이 승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식으로 흔들기 작전을 했었는데 당시 안철수 이 대표가 아주 강하게 버텼습니다. 죽어도 앉아서 죽겠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죽어도 앉아서 죽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싹쓸이를 가져오고 비례대표 정당 득표에서 12%에서 26.7%로 더블 이상의 이런 증가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침묵하는 다수 무당층, 이 부동층이 어떤 세력에게 마음이 끌리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기가 있는 세력.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세력. 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야당이었습니다. 역시 야당이 실제 투표에서는 부동층에 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21%에서 25.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저것은 물론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을 일으킨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죠. 자, 2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를 한번 볼까요? 역시 선거 2주 전에 무당층 비율은 24%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3%에서 51.4%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1%에서 27.7%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이 폭망했습니다. 왜냐? 당시 홍준표 대표의 잘못된 리더십 또는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여러 가지 그리고 한국당의 공천 사천 파동 그리고 이 탈당파와 이 당을 지킨 파들 사이에 탄핵파와 반대파 사이에 어떤 갈등 최악의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치렀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사실 자유한국당이 사실 11%에서 27.7%로 광역위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저렇게 늘어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이것도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 정당, 야당이 다소 잘못하더라도 부동층, 무당층, 침묵하는 다수는 일단 약자에게 마음이 좀 쏠린다라는 것. 그리고 경천 동지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슈의 변화가 없으면 정권 심판론에 가세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블랙홀 때문에 통합당의 위기라는 경고음을 발령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약간 희망적인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역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번 선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지만 코로나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현 정부가 이 공적 마스크 배급 제도를 안착시킨 것이라든가 또는 이 민간 병원과 공영 병원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떤 이 의료진들의 총력적인 대응 그리고 이 진단키트, 민간 이 제약사들이 진단키트를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이런 점, 문재인의 리더십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민간 영역에서의 최대한의 노력과 헌신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의 착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의 위기에서 정부를 도와야 된다, 국가를 구해야 된다라는 식의 캐치프레이즈로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뽑아놓은 실정을 보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난폭한 경제정책, 그리고 탈원전이라고 하는 동화 같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 원전 말살 정책,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도덕성 붕괴, 그런데도 다시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정봉주, 손혜원, 최강욱, 김의겸, 황의석 이런 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의 일종의 이 망상 그리고 울산 공작 사건 자 핸드폰의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이미 13명이 기소가 됐지만 외국 같으면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 조사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과의 이 대북 환상론, 김정은과 문재인이 벌였던 환상의 블루스, 전부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죠. 자, 그리고 민노총이 최근 선거 국면에서 조용하게 있습니다만은 과거 민노총이 행사했던 폭력과 민노총의 폭력으로 인해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법과 질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각종 외환위기 이래 최악, 금융위기의 최악, 통계 작성 이후의 최악 각종 경제지표, 이 실업률, 산업생산 증가율,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이 모든 경제 지표들이 최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이 코로나 안개에 가려서야 이 나라에 구분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 최소 30%, 많으면 38%에 해당된다는 무당층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눈을 코로나의 착시라고 하는 이 회색빛 안경으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은 심판입니다. 정권을 제대로 심판을 해야 그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2년여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고쳐나가는 데에 이 정권이
매진할 수 있습니다. 무당층, 부동층 침묵하는 다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번 총선의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